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주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모습을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허블의 관측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은하죠, 은하. 우리는 그냥 은하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우리은하가 있고 우리은하와 같은 것들이 외부에 또 있다. 외부 은하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불렀어요. 성운. 성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 구름이라 해서 밤하늘에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은하들이 외부에 있는 은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요즘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날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연도 적고 그리고 광공해 불빛도 적었던 옛날에 중세 이럴 때는 이런 은하수가 훨씬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서 여름에 특히 밤하늘을 하얗게 이렇게 가로지르는 은하수가 과연 뭔가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자, 그러다가 갈릴레이가 드디어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이 은하수가 무수한 별들의 집단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별이 그냥 뭐 불규칙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면을 따라 쭉 있는 뭔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관측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헨리 해성인데요. 헨리가 1758년에 실제로 헨리가 그 전에 예측했던 헨리 해성이 돌아온다라고 했던 헨리 해성이 실제로 1758년에 돌아옵니다. 똑같은 경로로 날짜에. 그래서 사람들이 해성이 되게 이슈가 되고 태양계를 도는 꼴이 달린 어떤 천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밤하늘 관측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 혜성을 찾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아까 말했던 뭐 성운이고 찾아보니까 또 뭐 규칙적으로 생기는 나선형 성운이고 뭐 이런 것을 자꾸 혼동되니까 메시의 목록이라고 해서 M자를 써가지고 1부터 M110까지를 목록을 쭉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소형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이 아닌 면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체들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가 메시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의 목록 통해서 많이 알려진 천체들이 있는데 그 천체들 중에서 특별한 모양을 갖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은하입니다. 은하. 여기 있는 규칙적인 모양 가지고 있는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고 이렇게 나선 은하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운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은 은하인가 알 수 있죠. 이 은하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허셜이란 사람은 대형 망원경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천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연구 활동을. 그러다가 이제 허셜 이전의 우주는 이게 바로 천동설이죠.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도는 국껍질로 되어서 돌고 있다고 말하는 천동설인데 뭐 지동설이 쭉 나오긴 했지만 이 우주 전체의 모양에 대해서 은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사람은 없었는데 허셜이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허셜의 우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이랑 다르죠. 그래서 그냥 약간 이런 구조가 있고 별들이 띄엄띄엄 있다. 거의 좀 규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태양은 거의 중심에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캡테인이라는 사람은 좀 더 연구를 체계적으로 합니다. 통계적 연구 기초를 마련해서 바로 중심에 별이 많고 밖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은하의 모습이다라고 캡테인은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좀 진일보된 모습이죠. 자, 그러다가 셰플리는 구상성단, 구상성단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공 모양의 성단으로. 그 구상성단을 통해서 거리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구상성단이 밝기가 거의 같을 것이다 라는 조건으로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멀리 있어서 어둡고 그 다음에 밝게 보이는 것은 가까이 있어서 밝다라는 것과 비슷한 하여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상성단이 밝게 보이면 가까운 거고 어둡게 보이면 멀리 있는. 원래 정확히 하면 그 안에 있는 별들이나 구상성단의 뭐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밝은 구상성단은 가까이 있는 거고 어두운 거는 먼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우주에서의 구상성단의 분포를 쫙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가 태양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구상성단이 거의 없습니다. 특정 방향이 엄청 많죠. 이렇게 이게 노란색이 다 구상성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에 있는 구상성단을 전부 다 배치해서 하나의 큰 은하라고 가정하고 만들어 보니까 우리 태양은 지구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은하의 중심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셰플리라는 사람은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구상성단의 분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만든 셰플리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아까 말했던 이 전체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커티스는 아니다. 섬우주다. 우리 은하 같은 것들이 띄엄띄엄 밖에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거는 뭐냐? 아까 말했던 메시의 목록을 보면 여기에 우리 은하, 이제 은하, 나선 은하 같은 건 많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은하다. 즉 섬 우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누가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외부 은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커티스가 이야기한 섬우주가 맞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큰 업적을 세우더라도 모든 면에서 정답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둘 중에 누가 말이 맞냐는 것으로 아주 큰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이 확실하게 마무리된 것은 바로 오늘 제목인 허블의 관측입니다. 허블이 관측을 합니다. 무엇을 관측하냐면 우리 은하가 이제 크기가 그 당시에는 약 15만 광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가까이에 우리 은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랐던 안드로메다 성운, 이름이 바로 성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죠. 우리는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에는 은하로 안 부르고 성운으로 불렸습니다. 과연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이게 이제 관심사였죠. 그때 허블은 우리 은하의 크기는 약 15만 광년인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약 90만 광년, 4배가 넘죠. 5배가 넘네요.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거리 최소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요 거리에 지금 1배, 2배, 3배, 좀 더 멀다. 그죠? 그 근처에 안드로메다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드로메다가 거리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블에 의해서 허블에 의한 관측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허블에 의한 관측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히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우주에 대해서 은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클래스룸 설문지에다가 간단하게 과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